자, 간접정범입니다. 자, 34조를 보면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동그라미 1번,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동그라미 2번. 이 1번하고 2번이 도구죠, 도구. 자, 교사 또는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이 자를 간접정범이라 하는데, 그 간접정범은 교사 또는 방조 이해에 따라서 처벌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말의 의미는 뒤에 나오겠지만 사주했다 이렇게 뜻풀이가 됩니다. 사주했다는 말은 작위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부작위라든지 그 다음 과실로서는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어요. X 해시고 뒤에 다 나올 겁니다. 자, 개념을 볼게요. 자,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보시면 정신병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불질르게 했을 때,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서 환자를 살해하게 하였을 때, 여행객을 기망해서 마약을 몰래 반입시켰을 때, 제가 지금 밑줄 긋죠. 정신병자, 간호사, 여행객이 바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직접정범과의 구별. 자, 이 도구는 동물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생명 있는 도구예요. 생명 없는 도구도 도구가 아닙니다. 절대적 폭력하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도구가 될 수가 없고, 그때는 직접정범이 되어버립니다. 자, 본질입니다. 자, 간접정범은 우리가 정범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 파트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과연 간접정범이 정범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논의가 있었는데, 자, 공범설을 취하는 견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따르게 되면 훔친 자만이 정범이고 그 외의 자는 공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공범이 되어버리죠. 자, 반면에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에 따르면 훔치는데 기여한 자라면 모두 다 정범 처리를 하니까요. 간접정범도 정범이 됩니다. 자, 도구 이론은 뭐예요? 도구 이론은 올라가 보면 여기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도구 이론에 따르게 되면 간접정범은 당연히 정범이 됩니다. 자, 행위지배설, 의사지배설이죠. 이 의사지배설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이 도구를 의사지배했기 때문에, 행위지배했기 때문에 정범 처리가 됩니다. 자, 독립성설은 뭐예요? 독립성설은 교사방조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공범이 되기 때문에 간접정범도 교사방조 형태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에도 간접정범은 공범 처리가 됩니다. 자, 기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공범 독립성설은 간접정범에 있어서 공범이라는 견해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볼 텐데,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처벌되지 않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쵸? 처벌되지 않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적지 마세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든지,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위법성이 없다든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있는데 책임이 없다든지, 그쵸? 요 세 가지가 바로 처벌되지 않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노트 가볼까요? 노트를 가보시면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그쵸? 밑에 가보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책임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세 가지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CF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가 구비가 되면 그때는 범죄가 성립하잖아요. 그쵸?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할 수가 있는가요? 응? 그때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노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 주체와 관련된 거하고 객체와 관련된 거에서 이
간접 정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아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때 공무원은 수뢰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직접 받으면 수뢰죄의 직접 정범이 되어버리죠. 근데 공무원이 아닌 자, 즉 수뢰죄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서 돈을 받게 되면 이때 담당 공무원은 수뢰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두 번째, 자, 공무원이 직접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하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접 정범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에다 허위 작성을 하게 하면 이때 담당 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허위 공문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속에는 첫 번째 구성권 달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주체죠, 주체. 공무원이 그 정을 아는 이 처를 도구로 이용해서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공무원이 이 비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이 밑줄 그은 사람이 다 뭐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주체의 흠결 때문에 나오는 도구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노트 펴볼게요. 자, 객체 관련해서 볼게요. 자, 조문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인죄잖아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가 상해죄가 되잖아요. 이때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타인을 말해요. 타인을 말하지 자기 자신은 객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자, 어떻게 간접 정범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를 도구로 이용했어요. 의사를 지배했다는 거죠. 꼭두각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여금 스스로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A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간접적으로 실행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됩니까? 살인죄, 상해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교재와 보세요. 객체, 이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따라서 피이용자가 여기 자살이나 자상하게 하였을 때, 즉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서 범죄를 간접적으로 실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는 뭐가 된다? 살인죄나 상해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아시겠죠? 판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나오는 걸 체크해 드릴게요. 1번 체크, 2번 체크. 판례 있습니다. 고의 체크. 그 다음 목적 체크, 불법 영득 의사 체크. 그 다음 그 밑에 칸에서 정당행위 체크. 이런 것들이 다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객체는 객관적 요소에서 주체 객체는 끝났고요. 주관적 요소 가볼게요. 고의 관련해서 다시 노트 펴볼까요? 자, 이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 관련된 착오가 있고요. 영득의사,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자, 의사가 간호사에게 즉 의사는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이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직접 죽여버리면 내가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 고의가 없는 이 간호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간호사를 하여금 주사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자가 죽었죠. 그랬을 때 의사는 뭐가 됩니까?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즉 살인죄의 고의 있는 자가 고의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범행을 하게 하였을 때 해당하는 의사는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됐죠? 두 번째, A가 B를 도구로 이용해요. 저기 있는 저 가방이 내 거래요. 이렇게 B에게 착오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B로 하여금 이 물건을 갖고 오게 하였을 때 A는 뭐가 됩니까? 절도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즉 절도죄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자가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저 물건을 마치 내 것인 양 하게 하여 물건을 가져오게 하였을 때 A는 뭐가 된다? 절도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세 번째입니다. A는 내란 목적이 있어요. B는 내란 목적이 없고요. 그래서 내란 목적이 있는 자가 내란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하였을 때 A는 뭐가 됩니까? 내란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관련해서 고의라든지 착오라든지 영득의사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와보세요.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보시면 자, 의사가 고의 없는 간호사가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독약을 주사케 하여 환자를 살해케 했을 때 의사를 먹게 된다.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 다음 갑이 절도 의사로 이 을로 하여금 을로 하여금 병의 물건을 을의 물건으로 오신케 하여 가져오게 했을 때, 즉 착오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가져오게 하였을 때 갑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 밑에 행사할 목적이 있는 자가 행사할 목적이 없는 자로 하여금 통화를 위조케 하였을 때 갑은 행사죄, 통화죄의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금품을 영득할 의사 없는 자로 하여금 영득할 의사 없는 자니까, 그쵸?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물건을 가져오게 하였을 때 그 자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됐습니까? 전부 다 밑줄 근 것들이 전부 다 도구입니다. 도구. 자, 이제 끝났고 두 번째 칸. 위법성이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당해 볼게요. 자, 국가기관 밑줄을 이용했을 때에도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적법영장에 따라서 구속해 하였을 때 갑은 체포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 뒤에 판례 나올 텐데 갑은 검사라든지 영장 발부 판사를 이용하여 영장을 발부받게 하죠. 그랬을 때 갑에게도 직권남용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임이 없는 자를 볼게요.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판검사 도구 이용한 거. 자, 책임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이 한정 책임 능력자, 책임 무능력자,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오상방위, 기대 가능성 없는 경우, 강요 등이 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시험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요 첫 번째 칸밖에 없어요. 밑에 것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 관련해서 이 책임 무능력자가 14세 미만자잖아요. 그렇죠? 14세 미만자인데 이 아이가 7살짜리, 3살짜리일 수가 있고 12살, 13살짜리도 있어요. 어쨌든 전부 다 14세 미만자니까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7세, 3세는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자, 그러나 12, 13세는 시비 변별 능력이 있죠. 그쵸? 이 두 가지 도구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빠가 시비 변별 능력이 없는 7세, 3세 된 아이를 의사지배하여 살인케 하였을 때 그 아빠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7세, 3세는 뭐다? 아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살인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 13세 애들은 시비 변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지배가 안 돼요. 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의사지배가 안 되고, 그래서 의사지배가 안 되니까 간접정범 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판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판례가 있지만 두 번째 사례는 판례가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론상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가보시면, 자, 도구 될 수 있는 자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유아 동그라미, 상실자 동그라미는 얼마든지 의사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끊고. 근데 형사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자, 시비 변별 능력이 있다. 세모 쳐보시고 그랬을 때는 교사범이 가능할 뿐이다. 밑에 나와 있는 12살, 13살짜리를 세모 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6세짜리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요 1번만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건 볼 거 없어요. 됐는가요? 됐습니다. 판례 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자는 무슨 것을 말할까? 자, 밑에 줄 책임 무능력자 도구 될 수 있죠? 그 다음 인식이 없는 자는 고의 없는 자를 말하죠? 억압당하고 있는 자, 그 다음 목적범이나 신분범에 있어서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밑에 판례 별표 갑니다. 첫 번째, 자, 갑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을려를 하숙집 뒷산으로 데려가서 탈영병이라고 헌병대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대답을 못하자 소지 중인 면도칼로 내가 내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그쵸? 의사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려로 하여금 위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베게 하였다.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직접 너 일로 와 인연, 내가 코를 직접 벤 게 아니죠. 그럼 직접 경범이 돼버리게? 그쵸? 의사지배를 해서 상해죄를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자기 몸에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렇죠? 상해를 가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간접정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빨간색으로 자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즉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상케 하였을 때 뭐가 된다?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의사지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면부 불구라고 하는 것은 중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됐고, 자 12 갑니다. 판례 1번에서 목적을 가진 자가, 그치? 목적이 없는 자, 빨간색, 목적 없는 자 동그라미. 이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를 똑같이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랬을 때도 시행할 수가 있다. 그거 봤네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 쭉 읽어보세요. 갑등이 누굽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말합니다. 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뭡니까? 대통령 권리 순서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죠. 그 최규하 국무총리였는데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 등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강압하여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게 하였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의사 도구로 삼아서 계엄을 선포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결 요지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간접적으로 내란죄를 실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밑줄 그시고 내란죄 밑줄 그시고.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빨간색 뜨세요. 자, 7734 나와 있죠? 그쵸? 이 7734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12변별 능력이 없죠. 이 사람은 12변별 능력이 없었고 플러스 대신 의사지배는 가능했다. 그래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밑에 나와 있죠? 이해할 능력이 없고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의사지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밑에 2번. 고의 있는 자가 고의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했죠. 범위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게 도구입니다.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하였을 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자, 3번도 고의 있는 자가 고의 없는 보호증인들을 도구로 이용했죠. 그랬을 때 허위 보호증서를 작성케 했을 때 관련된 범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4번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라 그랬죠. 그쵸? 정을 인식 못하는 했을 때 이 제3자가 바로 뭡니까?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됩니다. 자, 경찰서 보안과장이 그 정을 모르는 그랬습니다. 누구? 담당 경찰관이니까 도구죠. 그래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가증권 변조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간접정범이 가능한 겁니다. 정을 모르는 제3자가 도구죠. 도구. 이 정을 모르는 제3자가 누굽니까? 빨간색으로 상점 점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금액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께 희망하여 이루어졌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유가증권 변조죄가 된다. 자, 감금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간접정범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를 보조하는 자가 경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정을 모르는 검사죠. 정을 모른다. 그게 누굽니까? 검사와 판사 밑줄자. 를 도구로 이용해서 영장 발부받게 했을 때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이 다 뭐예요? 도구라니까요. 도구.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네요. 피고인이 타인 소유 창고의 패널은 판넬 말합니다. 판넬. 점유자인 위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했다. 소유자 동그라미 치시고. 이 도구입니다. 야, 저 판넬 너 거잖아. 너 빨리 갖고 와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 거는 맞는데 이 소유자가 이 판넬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소유자가 갖고 옵니다. 라고 했을 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피고인에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그 정을 모르는 그랬네요. 수표 은행직원 밑줄 그으시고, 은행직원이 뭡니까? 도구인 거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했을 때 밑에 고발 의무 있는 은행직원을 도구로 이었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가 된다. 정유회사 경영자 나와 있네요. 그 경영자가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 동그라미 치시고, 후원금을 기부케 했을 때 경영자에게는 정자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자, 그 다음 명인을 기망했죠? 이때 명인을 기망했으니까 명인이 도구가 된 겁니다. 기망 밑줄 그으시고, 서명 날인이 정당이 성립됐다 할지라도 이 명인을 기망해서 문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밑에 2번 나와 있죠. 피고인이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중원들에게, 이 종중원들이 누굽니까? 밑에 명인입니다. 종중원들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가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회의록에 서명 나른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서명 나른이 바로 의사에 반해서 서명 나른케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어렵고 중요하기도 하고 잘 나와요. 별표 쳐두시고 잘 받으세요. 문서죄에서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정을 모르는 기자 동그라미, 기자는 출판물에 관련된 도구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1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의사가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했을 뿐인데 이때 국회의원 세모 쳐보시고, 세모 치시면 밑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출판물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도구라는 게 뭐예요? 도구라는 게 펜을 말하잖아요. 펜을 잡아서 종이에다가 쓰면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하는 직업이 기자니까 기자의 모가지를 잡아 흔들면 글씨가 나오지만 국회에는 출판물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모가지를 잡아서 아무리 비트를 흔들어도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올라가서 13번 볼게요. 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뭐뭐 등을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동그라미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밑에 줄에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였다 했을 때, 여기 이런 것을 생성하게 하였을 때 마지막 줄 간접정범 형태의 아청법 위반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음란물을. 됐죠? 판례 번호가 2018이네요. 자, 비슷한 판례가 나옵니다.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접정범 형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 동그라미.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게 했다고 했을 때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이 사실관계는 여기에 있지 않고 강론책 가면 나와 있어요. 강론책 가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 행위를 응했을 때 도구가 될 수가 있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간접정범이 안 된다고. 그쵸? 노트 펴볼까요? 그래. 여기까지만 가능하다고요. 그쵸?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CFI 제가 해드렸잖아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구비된 것은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그때는 간접정범이 안 되고 기껏해야 교사범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 그 밑에 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34조 1항에 명문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간접정범이 가능해요. 인적처벌조각서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있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요 밑에 정범배우의 정범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구정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있는 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사지발 가능하다면 이것도 되지 않느냐는 이론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범 배후에 있는 정범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김현희 칼기 사건인데 간첩이잖아요. 북한 간첩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칼기를 폭파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범, 김현희라는 정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요? 북한 괴뢰 집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34조 1항의 명문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게 다 수설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받으세요.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이용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주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과실이라든지 X, 부작이라든지 X는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왜? 사주했다는 말은 앞에서 필기 드렸잖아. 고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말한다. 그래서 과실부작위는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 판례 볼게. 판례가 별표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했다는 말의 의미는 자 이용 나와 있죠. 여기서 이용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용했다고 하면 간접정범이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물론 부당 억압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맞죠? 근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 앞에서 판례 봤잖아요. 판례 7번 볼까요? 자, 경찰이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서 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이때 경찰이 검사와 영장 판사를 의사를 부당히 억압했나요? 부당히 억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착수식입니다. 주관설, 객관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 책임론에서 원자행 배웠죠? 그 원자행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관설에 따랐을 때는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착수를 인정하게 되고 객관설에 따랐을 때는 실행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자, 기출이 하나 있는데요. 자, 기출 보시면 착수 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로 보는 경우 즉 주관설에 따랐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럼 미수범위 처벌범위가 확장되겠죠. 축소된다. 틀렸습니다. 자, 올라가서 결과 발생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처벌 갈게요. 간접정범의 기수, 간접정범의 미수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판례밖에 안 나와요. 자,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법령 적용에 있어서는 30조를 적용했어요. 30조가 공동정범이잖아요.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이게 위법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위법이 아니래요. 왜요? 간접정범도 정범이고 공동정범도 정범이잖아요. 형은 똑같다는 거예요. 형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매치나 뒤로 매치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0조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결국 위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봐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조문 하나 갈게요. 특수교사방조.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였을 때 교사일 때에는 장기나 다에게 2분의 1입니다. 방조일 때에는 정범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또는 다에게요. 단기 소액 아닙니다. 장기 또는 다에게 2배까지 아닙니다. 2배가 아니고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됐어요? 자, 나머지 됐네요.